네. 쉐이더 에디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큐브를 우선 클릭하시고 뉴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이 프린시플 DF라고 하는 이 쉐이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딱 돼서 나올 거예요. 블렌더 2.8 정도 버전부터 새로 나오게 된 이 프린시플 BSDF는 우선 컬러 값과 스페큘러, 러프니스, 노말 이런 탭들을 뭐 알파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쫙 있는데, 이 에디팅의 성격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쉐이더의 뭐 블렌더에서 만들어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쉐이더에 보시면 에디트 쉐이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에미션, 밝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Shift A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에디트에 여기에 매뉴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개념 정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요. 이쪽에 인풋이 있어요. 인풋.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에 아웃풋으로 간다라고 노드 그룹으로 해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라고 개념으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이 있고, 인풋은 이쪽에서 시작되는 애들을 인풋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웃풋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매테리얼 아웃풋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같은 거,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이게 이제 쉐이더 두 개를 마무리를 지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 기능들만 각각 있는 에디팅에 있는 애들은 설명을 빼고, 이 프린시플 BS DF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베이스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게 되죠. 요 메뉴 동그랗게, 요 월드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재질 표현된 게 이제 에디팅 되는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색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 바꾸는 거에, 색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뷰포트 쉐이딩 모드일 때는 그림자와 라이팅이 없는 상태로 색깔이 지정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렌더링 모드거든요. 렌더링 모드에서 이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로 색깔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빛이 어느 방향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전체 빛을 관장하는 태양빛이거든요. 태양빛인데 태양빛이 이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빛이 이쪽으로 돌면 이 지금 오브젝트의 그림자 값과 색깔이 다르게 형성이 되죠. 라이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컬러를 움직여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라색이나 주황색, 뭐 초록색, 이렇게 색을 우선 이 베이스 컬러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메탈릭이나 스페큘러, 러프니스 값들이 어느 정도씩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페큘러는 재질을 나중에 넣으실 때 효과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 끝에 점에 반짝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프니스는 어떤 재질이 들어갔을 때 그 러프니스의 재질이 거칠기가 형성이 돼서 그 거칠기의 표현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걸 러프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높이 값을 조정하니까 지금 색깔이 약간 러프니스 값을 움직이니까 지금 파란색에서 효과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프린시플 BSDF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켓 모드에서. 그리고 스페큘러도 움직여 보시면 약간씩 지금 기본색만 적용되어 있는데 약간씩
달라지는 게 조금 보이죠. 환경의 색이.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저는 이미지 노멀을 우선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에 베이스 컬러로 텍스처가 꽂히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그 다음에 저기 이미지 노멀 이렇게 세 개를 써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텍스처 중에 제가 우선 쓰려고 하는 텍스처를 한번 저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런 샘플링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다른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미지 텍스처 중에 텍스처링 방식인데 이쪽으로 이제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여기서 Shift A로 텍스처를 해서 이미지 텍스처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픈으로 여셔도 되고요. 바로 제가 한 것 같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뽑으셔도 돼요. 이렇게 뽑으셔서. 그리고 이제 이 노란 값은 색깔을 만들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노란 것들 에미션. 그래서 이 색깔을 만들어주는 게 이쪽 같은 노말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들어왔죠. 텍스처링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이미지 텍스처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를 꽂아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말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데 노말에 넣기 전에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기 위한 중간 절차가 하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노말 맵이라는 걸 중간에 꽂아서 사용하는데 이 지금 이미지 자체는 노말 채널이 없기 때문에 범프를 사용합니다. 범프를 사용해서 중간에 꽂아 주시면 이렇게 스트렝스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노말 효과를 내주죠. 어느 정도의 노말 효과를 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러프니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면 지금 컬러 램프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요, 약간 요런 지금 단축키는 뭐를 넣냐면요, 이게 로드 랭글러라고 하는 이 컨트롤 T를 하면 뒤에다가 매핑하고 매핑 코디네이터랑 뷰어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져다가 뷰어를 꽂을 수 있는 단축키 매뉴얼인데, 로드 랭글러는 기본 애드온이에요. 그래서 설치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좌클릭을 누르시면 지금 로드 랭글러가 여기에 형성됐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 그러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밝기랑 이런 것들을 그 러프니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라이트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효과가 됐을 때 프린시플 BSDF를 가셔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 노말을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이미지 노말에서는 이렇게 에디팅을 해서 여기서 UV를 큐브 프로젝션이나 이렇게 갖고 맞춰가지고 써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노말을 저는 굉장히 재질 표현이나 이런 거 할 때 선호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이 텍스처링을 쓰는 이유는 용량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많이 줄여주고요. 그리고 그 텍스처에 매터리얼 쉐이더를 많이 쓰지 않고 이쪽을 많이 선호하게 된 이유는
어, 메터리얼 로드는 우선 값이 하나씩 다 있어요. 재질 값이. 그래서 그것들이 씬이 무거워질 때나 할 때 굉장히 용량 차이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얘기로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메터리얼은 끄고요. 메터리얼은 한번 저장을 방금 하신 거는 이 안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네이밍을 바꾸시는 건 여기서 재질 뭐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니까요. 이게 쓰시면 이쪽에 재질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얘는 끊어주시고 새로 메터리얼을 제작하시고 싶으면 새로 뉴를 누르시면 돼요. 뉴를 누르셔서 아까와 같이 색깔을 파란 애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이 색을 유지하면서 재질만 한번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그레이스케일로 된 텍스처를 중간에 한번 넣으셔서 얘를 러프니스에 넣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재질이 들어가게 되죠. 한글이군요. 효과가 미비한데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 다른 텍스처링을 써야 되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러프니스로 정의가 된 애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들어왔죠. 러프니스. 그러니까 색깔은 유지하면서 러프니스에 대한 표현만 넣으실 거면 이렇게 조정해서 쓰셔도 돼요. 여기서 러프니스를 쓰시기 전에 앞에 컬러 램프가 꼭 붙어야 되는 이유는 컬러 램프는 그 위치에 약간 레벨과 그 포토샵으로 치면 레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과 같은 애 성격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어떻게 효과가 먹혀지는지 빛이 들어올 때 보이죠? 어떻게 값이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좌우를 하기 때문에 윗부분에 컬러를 유지하고 싶으면서 재질을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 노말에다 넣으셔서 아까 얘기한 거 같이 범프를 중간에다 꽂아 주시면 이런 재질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에다가 여기에 텍스처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색에 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러프니스의 주색이 여기에 베이스 컬러에도 다 전반적으로 100%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만약에 컬러를 다른 색으로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소켓에 쓰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을 섞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믹스 RGB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믹스 RGB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 지금 이 두 개의 색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믹스 RGB가 있고 믹스 쉐이더가 있어요. 근데 블렌더에서 믹스 RGB와 믹스 쉐이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쉐이더 두 개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믹스 쉐이더고, 믹스 RGB는 채널을 여러 가지를 속성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그 값들을 섞어서 효과를 내주는 게 이 믹스 RGB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색을 보시면, 밑에 색을 넣었을 때 보이죠? 믹스로 이쪽에 베이스가 반이 섞이고 반이 됐을 때, 믹스 RGB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꽂혔을 때의 색감하고 이렇게 됐을 때와, 얘가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됐을 때 색감 차이는 크죠? 요렇게 들어갔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믹스 형태일 때 색감과 멀티로 들어갔을 때 색감이 달라요. 색감 차이가 나죠.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 이걸 안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일 때 색감은 약간 진짜 그 포토샵에서 멀티 블렌딩을 줬을 때 느낌을 갖고 이렇게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린을 줬을 때는 스크린 색감이 나옵니다. 밝게 빠지죠, 색감이.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데 밝게 빠져요. 이쪽으로 당기시면 아예 흰색이고, 스크린을 넣었을 때는 스크린 색감으로 이렇게 밝은 블루라이트가 빠지고요. 여기 색감은 조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컬러 다치는 또 색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믹스 RGB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텍스처링을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텍스처를 가져갔다가 한번 꼽아 볼게요. 네. 텍스처 두 개가 지금 섞인 게 보이죠? 믹스 쉐이더는 약간, 믹스 RGB는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층으로 해서 포토샵에서 레이어 오파시티를 낮추거나 다른 밑에 레이어와 효과적인 성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믹스 RGB의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이 쉐이더 중에 성격을 갖고 있어요. 컬러 램프도 중요한데, 이 믹스 RGB, 여기서 MIX를 치신 믹스 RGB가 있고 믹스 쉐이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믹스 쉐이더는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은 따로 쉐이더 에디팅에 대해서 하루를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음 주 정도에 또 RGB에 대해, 믹스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셔도 솔직히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믹스 RGB 채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피드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적으로 쉐이더에 대한 기본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한번 주시면 듣고, 그거에 따른 다시 진행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